자, 측량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지구의 형상과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구는 구가 아닌 완벽한 구가 아닌 타원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전과 공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약간 배가 나온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단반경은 6367km, 장반경은 6378km로 약간 적도부가 좀 더 깁니다. 자, 지구의 불규칙적인 이런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준 타원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위치를 다 높이를 측량을 해서 만들면 좋긴 하겠는데요. 이 기준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준 타원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오이드와 지구 타원체, 기준 타원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오이드는 평균 해수면을 육지로 연장시켜서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한 선이 될 텐데요. 위치 에너지 및 표고가 0인 등 포텐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원체하고 지오이드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구 타원체 같은 경우는 지구 형상에 가장 가까운 회전 타원체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굴곡이 없는 면인데요. 기하학적 타원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위도 결정 기준과 측지 측량 및 측량 계산에 사용하는 그런 타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베셀 1841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동경 원점을 쓰다 보니까 같은 형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GRS 80 타원체를 이용을 합니다. 오차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제 평면 지도로 만들어서 놓고 보면은 약 한 200에서 300m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물리학적 지표면 실제 이제 지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오이드 약간 동글 불규칙적인 면이죠. 등 포텐셜 면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타원체입니다. 지구 모양에 가장 비슷한 완만한 굴곡이 없는 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완벽한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오이드하고 지구 타원체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 이제 지구의 실제 지형을 표시를 한 형태가 될 거고요. 거기에 세 가지가 다 표현된 겁니다. 이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실제 갈색 선이 지표면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습니다. 자, 타원체면은 어떨까요? 매끈한 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점선입니다. 타원체면이 되고요. 지오이드면은요. 타원체면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맞춰보면은 육지에서는 조금 낮게 표시가 되고요. 지면이 0인 가상의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 포텐셜 면이고요. 위치가 0인 높이가 만들어지는 곳을 이제 통과하는 가상의 면을 만들어지게 되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원체 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다는 조금 들어가고요. 육지는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1차원 좌표계, 직선이나 곡선 같은 것들입니다. 선으로 표시되는 게 1차원이죠. 점선으로. 그다음에 이제 2차원 좌표계로 넘어가면요. 이제 평면 직교 좌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수학 시간에 많이 보셨던 좌표계입니다. XY로 표시되는. 그다음에 평면 사교 좌표입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다음에 2차원 극좌표, 원방사선, 원원, 쌍곡선 좌표, 쌍곡선 좌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원방사선까지는 뭐 지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원 좌표나 원쌍곡선 좌표는 지구보다는 지구 바깥에 별들을 관측하거나 아니면은 블랙홀 같은 것들하고 관련된 이런 형태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차원 좌표계로 가면은 3차원 직각, 3차원 지리, 3차원 극좌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직각, 지리, 극좌표입니다. 그럼 직각좌표와 극좌표의 차이는 무엇이냐? 직각좌표는 x, y, z의 거리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극좌표는 각도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지리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각도로 표시를 해놓죠. 자, 그래서 3차원 직각좌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일 좌표계로 표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3차원 지리좌표는
기준 타원체면 위로 투영된 점의 위치를 경도 위도 및 평균 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도 위도 Z는 높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높이가 어디서부터? 기준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높이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원 극좌표가 있는데요. 3차원 극좌표는 원점과 원 방향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으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투영이라는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앞장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성과 경선으로 이루어진 지구상의 가상적 좌표를 평면에다가, 그러니까 타원체 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구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평면으로 펼쳐놔야 되겠죠. 이걸 평면상으로 옮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지구본 안에 광원을 두고서 비추어진 그림자를 평면상에 옮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오늘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오렌지를 하나 깔 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른쪽 아래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까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면으로 펼쳐놓고 면적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끊어진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와 같은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많은 가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45개 정도 지금 되네요. 이건 나사에서 제가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투영법 종류 몇 가지만 보면요. 원통, 방위, 원추, 타원형 도법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원통 도법은 게라르트 크림머라는 분이 1569년에 항해용으로 만들었어요. 지구를 원기둥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동서 방향이 길고요. 남북이 좁은 지역일 때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위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갈수록 늘어나죠. 그래서 단점이 위도에 따른 왜곡이 커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방위도법은 북극이나 남극 쪽에 활용할 때 되게 이제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지구와 투영면이 접하는 점이 중심이 돼서요. 단점은 북반구면 북반구, 남반구면 남반구, 이렇게 반구 이상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점점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추도법인데요. 램버트라는 분이 고안을 하셨고요. 지구를 관통하는 원뿔 투영을 만들게 되고요. 지구가 원뿔 표면과 교차하는 평행한 위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자, 남북 방향으로 축적 변화가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게 접선에 맞는 부분, 이 부분만 가장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긴 나라들이 이 원뿔 투영을, 원추도법을 쓰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 받아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구를요, 우리 오렌지 쪼개듯이 싹 잘라줍니다. 여러 조각으로 만들게 되겠죠? 이거를 오렌지를 펼쳐서 놓게 되고요. 자, 이제 아래쪽과 위쪽을 이제 맞춰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겨서 맞추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모양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투영 형태로 만들기를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투영된 면적 그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은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다음은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도법이 되겠습니다. 트랜버스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구와 투영면의 접선이 적도 대신에 90도 회전해서 경선의 접선이 되도록 만들어진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적합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투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카토르 도법을 썼을 때 하고요. 메르카토르 도법이 아까 원통 도법이죠.
원통도법을 썼을 때하고 횡충 메르카토르 도법. 자, 이번 90도 틀은 원통도법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지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쪽이 엄청 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는데 재밌는 게 얘는 좌우로 갈수록 또 달라집니다. 그런 오차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 맞는 도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위도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면 좌표계입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일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경도 0을 기준으로요. 동서로 각각 180등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다 보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0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를 나눠놨습니다. 자,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90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북으로 90, 남으로 90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거리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A라는 경위도에서 B라는 경위도까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식을 이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위도 1도의 결이 위도에 따라서 경도,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어때요? 사각형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1도 간격의 면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는 위도 1도 간의 거리는 110km에서 111km, 경도 1도 간의 거리는 111km에서 0이기도 합니다. 위쪽에 북극에 딱 가는 순간, 북극이나 남극 쪽에 도달하는 순간은 경도 1도가 0이 돼버립니다. 좁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라인을 이제 경선이죠. 자, 본초 좌우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최근에 이제는 당분간 갈 수 없는 곳이 됐죠. 이렇게 그리니치 천문대에 보면은 여기가 0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까지는 여기가 0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들을 올려갖고 지구를 관측을 해서 정밀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5.3초 떨어진, 그러니까 한 102m 정도 밀려난 곳에 본초 좌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 12시와 낮 12시가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선을 우리가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72년부터 동쪽으로 5.3초 정도 이동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은 보면 여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리니치 천문대 가운데 과거에 썼던 라인을 표시를 해 놓고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위도 원점입니다. 북위 35도 39분 29초 정도 되고요. 동경 139도 44분 28초 정도 됩니다. 도쿄의 미나토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점이 약 20-30cm가량 이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저도 일본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다니면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각자 관심 있는 거에 쳐다보게 되죠. 저는 여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일본의 수준 원점입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원점인데요. 도쿄도 지오다구 나가타초에 1891년 수준 원점이 설치가 됐습니다. 표고 해발 24.414, 원래 24.5m로 설치되었습니다만 관동 대지진의 영향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을 볼까요? 과거에는 저희가 측량 기준점을 따올 때,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1910년도에 이제 지적 측량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기준이 없었으니까 이제 기준을 만들게 따왔는데요. 대마도로 해서, 그래서 5, 6도, 부산 앞바다 5, 6도로 해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경기도 원점을 따와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GPS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 원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드디어 이제 경기도 원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다니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남산공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그 팔각정인가요? 그쪽 정자 가는 쪽 길에 보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6번 신지랍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의 중심점이라고 기준 표시가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 나중에 혹시 남산타워나 남산 쪽에 구경을 가시면은 한번 걸어가다가 보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있었지 라고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준 원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설치된 곳이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정에 196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발 26.687m 기준입니다. 여기가 요점이 딱 기준 맞춰서 여기가 26.687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측량들을 진행을 해서 전국에 수준점을 만들어 놓은 게 되겠죠. 수준 원점입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천을 가시거나 인하대 학교를 방문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들려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타원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베셀 1841 많이 쓴다고 그랬죠? 유럽, 나미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사용을 했습니다. 국가 측량 기준점 및 지도 제작에 사용을 했고요.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사용되던 타원체입니다. 데이텀이 해당 국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측이 오차가 약간 발생을 하죠. 도쿄 데이텀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GS 84가 있는데요. 전 세계가 월드 지오이드 시스템 84입니다. 84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계속 있어요. 이게 84년도에 만든 거라 84예요. 전 세계, 전 지구 좌표계로 지구 전체를 단 한 개의 타원체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GPS 장비에 사용되는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에 바로 이 좌표계가 WGS 84 타원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GRS-80이죠. 국제측지학협회와 지구물리학연합이 1979년에 채택한 건데요. 현재 대한민국 준거 타원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GRS-80하고 WGS-84의 차이가 뭐냐? 단반경이 한 0.01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용적으로는 WGS나 GRS-80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민 등 범용 GPS 사용할 때 보면은 이 GRS-80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GPS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그냥 WGS-84로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제 경의도 좌표계인데요. 아까 타원체였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경의도 좌표계는 동경좌표계 측지계를 썼었고요. WGS-84 좌표계 측지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좌표계, 경도 위도를 사용하죠. 타원체로 이제 베셀 1841을 사용을 합니다. 기준을 도쿄에서 가져왔습니다.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사용하던 지역좌표계입니다. 해당 국가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측이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WGS-84 같은 경우 이제 뭐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우리나라에는 동경좌표계를 쓰는데 GPS는 미국 기술을 가지고 쓰는 거다 보니까 WGS-84 좌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환을 해야 돼서 변환을 하는 그 옵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쉬어가는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경의도 1도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한민국은 동경 125에서 132도, 그다음에 북위 33에서 39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는 경도 1도 사이의 거리가 93.4km에서 86.6km 정도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위도 1도 사이의 거리는 110.938km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도 1도1대하고 1분일대하고 1초일대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있었죠. 아까 93kg, 86kg. 네, 평균은 90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110kg 정도 됩니다. 111kg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분의 거리를 살펴보면요. 1.5, 1.4 정도 왔다 갔다 하죠. 평균 1.5 정도 됩니다. 1.5km입니다. 미터로 하면은 150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세로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1848.9 정도 되니까 한 1849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럼 1초당 거리는 볼까요? 가로는 평균 한 25m 정도 되고요. 세로는 3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 경의도 좌표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도분초로 나오다 보니까 거리 계산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계산이 편한 평면 직각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도는 3차원 형상의 지구를 2차원 형상의 종이 위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구상의 위치를 종이 위에 표시하기 위해선 2차원 좌표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위해서 지도 내부에는 이러한 2차원 좌표계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사용하는 2차원 좌표계를 일정한 지역 범위로 통일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것을 평면 직각 좌표계 또는 평면 직교 좌표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차원을 2차원 표시로 투영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광원을 비춰갖고요. 비춰진 그림들을 평면으로 그려내게 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건데요. TM 평면 직각 좌표계입니다. 구동경측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터를 이용하는 평면 좌표 체계라고 되죠. 그래서 거리 계산이 됩니다. 기준을 도쿄에서 가져왔습니다. 도쿄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기준 타원체는 베셀 1842를 사용을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지역 좌표계입니다. 세계 좌표계가 아니라 지역 좌표계죠.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썼습니다. 중앙은 왜곡이 최소고 동서로 멀어짐에 따라 오차가 커지다 보니까 보통 경도 1에서 3도 간격의 폭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왜곡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제주 등 5개의 원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평면 직각 좌표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가로 x, 세로 y죠. 이게 x, y. 어떻게 됩니까? 값이 이쪽은 플러스가 될 테고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거리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좌표값이 있으면 매번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준 0을 저 아래 제주도 지나서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야겠죠. 공해상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옮겨주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는 값을 우리가 가로 20만 미터, 세로 50만 미터를 가산한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보정을 위해서. 그럼 제주도의 경우에는 요거를 세로를 55만 미터를 더해서 좀 더 아래쪽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 과거 관성대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 기준이 틀어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도값에 여기 125, 127, 129, 131, 120 여기에 10.405초를 가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렇게 복잡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던 게 우리나라에서 UTM 평면 직각 좌표계 사용을 했습니다. 전 지구상의 위치를 통일된 체계로 나타내기 위한 격자 좌표 체계로 1947년도에 개발했어요. 미국이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경도 6도, 위도 8도, 가장 북쪽은 이제 12도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격자를 만듭니다. 총 60 곱하기 20개의 격자로 구분이 되고요.
각 격자 좌측 하단이 기준점이 됩니다. 경의도 좌표계보다 거리 계산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WGS84 타원체를 사용합니다. 그림 볼까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60 곱하기 20개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가려면 51S, 52S.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북한은 여기죠. 네. 51T, 52T. 여기가 바로 북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엔 최근에 이제 변경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측지계인데 평면 직각 좌표계는 맞아요. 트램버스 메르카토로 평면 직각 좌표계를 쓰는데 세계 측지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터를 이용하고요. 전 지구상 위치를 통일된 체계로 나타내기 위한 좌표계인 GRS80을 사용을 하죠. ITRF 2000 데이텀이 적용이 됩니다. 기준 타원체는 GRS80을 사용을 합니다. WGS와 거의 일치하다고 그랬죠.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기준에 적합하고요. 또 왜곡이 돼요. 이 왜곡을 없애려고 바꾼 건데 결국에 왜곡이 돼서 결국에는 경도 1에서 3도 간격의 폭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왜곡 오차를 최소화를 했습니다. 아까보단 줄어들었어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까지만 있고요. 아까 제주도 빠지는 바람에 제주도에 5만을 더도 55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값을 아예 간단하게 20만 미터, 60만 미터를 더해서 제주도를 한 번에 우리나라 원점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독도가 필요합니다. 울릉도하고 독도가 들어가기 위한 동해 원점이고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 4개 원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 원점 간의 이동은 또 복잡해지죠. 자, 이런 형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됩니다. 그래서 서부 125도, 127도, 129도, 131도 기준 원점을 잡게 되고요. 그 원점에 맞춰서 좌우로 1도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입니다. 그럼 충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부는 동부 원점에 들어가 있고요. 제천, 단양, 충주 일부, 그다음에 영동 일부, 여기가 이제 괴산도 일부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동부 원점에 들어가게 하고요. 나머지는 중부 원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충청북도를 관할할 때는 당겨서 중부 원점으로 다 변환을 해서 이용을 하고요. 또 지자체나 제천이나 단양을 가면 이쪽은 또 동부 원점을 쓰고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경 측지계, 과거에 썼던 거랑 지금 쓰고 있는 세계 측지계의 차이점은 일단 타원체가 다릅니다. 타원체의 장반경이나 평편율이 조금 달라요. 다음에 데이텀이 다르죠. 도쿄 데이텀을 썼었는데요. ITRF 2000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투영법은 똑같이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준 원점이 달라졌어요. 자, 동경 측지계는 125, 127, 129, 131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10.405초를 다 더해줬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125, 127, 129, 131로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투영 원점 가상값을 20만 미터, 50만 미터를 사용을 하고 제주 따로 55만 미터를 썼었는데요. 세계 측지계에서는 그냥 20만 미터와 60만 미터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제 기준점을 4개로 줄였죠. 이렇게 줄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측지계랑 세계 측지계를 한 면에다 뿌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파란색이 이제 동경 측지계고요. 선홍색인가요? 세계 측지계 표시가 됩니다. 비교해 보면은 인천은 한 360m, 홍도 320, 마라도 400, 부산 400, 울릉도 385m 정도 차이가 나죠. 기준점하고 위치가 XY 값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된 좌표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이제 타원체를 아까 베셀, WGS84, GRS80. 자,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베셀의 경위도, 직각도, 구, 단일, 구좌표, 보정, 네이버, WGS84도 경위도, 직각좌표, 세계 공통, 그 다음에 GRS80도 경위도,
직각좌표 나눠지는데 직각좌표는 단일, 구좌표, 신좌표, 네이버 뭐 여러 가지 써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애매하죠. 통일이 이래서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업체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보시는 네이버 맵하고 다음 카카오 맵이죠. 카카오 맵하고 좌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지점의 값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볼 수 있는 편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값을 읽어내면 그 값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어쨌든 그 스마트폰 내에 있는 GPS 칩은 WS84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변환을 해서 쓰냐, 그냥 쓰냐의 차이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GRS 1980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냥 당겨와서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상에다가 이제 기준점을, 측량을 위한 기준점들을 기본 측량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통합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통합 기준점은 개별적으로 과거에 이제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점 위치가 다 달랐어요, 서로. 그래서 높이를 측정하려면은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되고요. 높이를 따오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기준 XY 좌표를 따려고 그러면 또 이쪽에 가서 해야 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을 해서 GNSS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GNS 측량하고 수준 측량하고 중력 측량까지 끝내서 성과를 한 위치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된 통합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통합 기준점 표지판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에 있는 게 수준점인데요. 높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가장자리를 해갖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측량하는 방법들 나와 있는 형태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통합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들처럼 그 위에서 각각의 측량을 해서 결과값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3에서 5km 간격으로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5,500점 정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측량 성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위도, 평면 직각좌표, 높이, 그다음에 중력, 방위각까지 정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정확도는 평면은 3cm 이내고요. 표고는 2.5mm 루트 S입니다. 편도 관측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측거리의 범위에 오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각점 살펴볼까요? 삼각 측량을 통해서 지구상의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죠. 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약 한 16,000점 정도를 우리가 한 1에서 4등 삼각점으로 구분을 해서 광파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정밀 측정을 진행을 했어요. 1975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GPS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GPS 측량기를 사용을 해서 전체 97년부터 한 방에 이제 전체 삼각점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재정비를 해서 망조정을 하고 오차 보정을 다 끝내서 성과고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각점은 1990년부터 전국에 2에서 4km 간격으로 주요 지점, 국도변이나 관공서, 학교 등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삼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충북대학교 정문 들어오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수의실이 있었어요. 그 수의실 바로 옆에 오솔길 입구에 바닥에 삼각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문 지역을 정비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각점이 어디로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16,412점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등에서 4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준점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기준이죠.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수준 원점 26.6871m를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에다가 높이 값을 이제 확인을 해서 7,300점 정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1등, 2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수준점이 훨씬 정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준 측량에 의한 고도를 만들어내는 원리들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산이나 이런 곳에 어디를 가다가 바닥에 이렇게 생긴
표시를 발견하게 된다. 아, 이게 바로 수준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국토정보 플랫폼에 공간정보 받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기준점, 삼각점이나 뭐 수준점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수준점 번호가 거기 있으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서 받으면 거기에 정확한 XY 좌표값하고 높이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값을 기준으로 여기를 측량 기준점을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곳까지 측량을 진행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개략 한 2시간에 걸쳐서 산림 측량학 내용 중에 이제 산림 측량의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정의 및 발달, 그다음에 측량의 분류, 그다음에 측량의 기준이 되는 것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캠퍼스나 아니면 문자,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교재 산림 측량학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